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호입니다. 네, 저희 마포 FM이 오는 토요일 마라톤을 합니다. 온에어런이라고 하는 마라톤인데요.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출발을 해서 서강대교 밑 그리고 양화대교 밑을 지나서 성산대교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10km, 5km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의 별명은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밤섬런이라고 정했습니다. 밤섬런이라고 정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 마라톤을 한 건 2019년이었죠. 19년도에 이제 이 온에어런 1회를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하다가 이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건데요. 그 사이에 저희 방송국에서 밤섬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밤섬은 서강대교 밑에 있잖아요. 근데 이 밤섬은 남사라 습지입니다. 남사라 습지라고 하면은 국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밤섬은 그만큼 이제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밤섬을 보존하고 또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3년간 밤섬과 관련된 활동을 쭉 해오면서 밤섬을 보존하는 활동을 중요한 방송국의 이 사업의 하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할 때 이 기왕이면 밤섬을 코스에 두고 있으니까 밤섬런이라고 해보자라고 해서 이름을 별칭을 밤섬런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달리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서강대교 밑에 있는 섬, 그 밤섬을 먼 발치에서라도 이렇게 보고 갈 수 있을 텐데요. 이 밤섬, 저희가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된 이 수익금 중에 일부는 이 밤섬 활동을 위해서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내년에 밤섬 관련된 활동을 할 거고요. 사실 얼마나 수익금이 많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똔똔이 적자는 나지 않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저희 마라톤 잘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주시고요. 당일날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같이 마라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9시에 저희가 출발하니까 그 전에 여의도 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송독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고요, 알려드립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저희 마포 FM에 10월에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신규 개편을 하고 몇 개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가미 적시기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물도깨비 이채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는 오늘 2부는 저희가 음악으로 송덕호의 음악 속으로라고 하는 코너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펑크 난 거죠.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청춘 끝.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미래 끝. 다이어트해도 정말 끝내준대. 건강 끝. 걱정할 필요 없어. 뒤끝 전혀 없어. 젊음 끝. 끝난다 끝나. 이제 우리 끝까지 가볼까? 인생 끝. 마약 당신은 이미 그 끝을 알고 있습니다.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능이 끝났죠. 네, 수능이 끝났고, 이 수능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3이나 재수생 진학을 앞두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수능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결정되고, 또 그 학교로 인해서 그 졸업하고 난 이후에 또 직장이 결정되고, 직장이 결정되면은 또 그 이후에 삶이 영향을 받고, 대부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좋은 대학, 이런 곳을 가기를 바라게 되죠. 부모님들 입장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수능에 모두가 이제 올인을 하게 되잖아요. 어쨌든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 수능 준비하셨던 학생들, 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모두에게 좀 응원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수능과 관련해서 마포구에서도 수능 당일 6시부터 해서 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시험장별로 현장에 비상근 근무 요원하고요, 주차 단속 요원을 투입해서 교통 상황을 정리를 했고요. 마을버스도 이 노선에 집중 배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고요. 출근 시장을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통 편의와 유사시에 이제 안전한 수송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시험장이 총 6개가 있었고요. 수험생은 2,960여 명의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험은 이제 끝났고요.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야 하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시험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 수험생들이 대부분 이제 해방감을 갖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동안 이제 이 수능이 주는 무게감이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홀가분한 마음들을 털기 위해서 홍대 앞으로 많이들 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뭐 일탈 행위나 안전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홍대 앞에 이 경찰들을 배치를 해서 이 선도 활동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는 2월까지는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 기간으로 운영을 하게 돼서요.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유흥가나 이런 곳에 배치가 되고요. 곳곳에 뭐 이 번화가 중심으로 해서 순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우리 마포에 일성 여자 중고등학교가 있죠. 네, 이 만학도 대신 되게 이제 주부들 할머니 나이대 되시는 분들이죠. 50대 이상, 대부분 이제 60대 이상이신데 이런 분들도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 김정자 할머니는 올해 최고령 수험생이 됐다고 하는데요. 역시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날 수험장에 들어갈 때 일성 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그리고 같은 학교에 학우들이겠죠. 네. 학우들이 나와서 열띤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김정자 할머니는 1941년생이라고 해요. 네, 41년생으로 82살이신데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경남 마산에서 살았는데 그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국 전쟁이 터져서 공부를 못했다고 하고요. 네, 또 맏딸이어서 되게 맏딸은 살림 미천이다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기보다 일을 많이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수능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그동안 이 김정자 할머니는 중고등학교 5년 동안 결석 한 번 없이 공부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실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수능이 끝나고 마포구에서 대학 진학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능이 끝나면은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네, 이 입시 전략을 짜야 하고 또 어느 대학에 응시할 건지 이 눈치 싸움 치열하게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대학 진학 설명회 하고요. 1:1 상담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는 오는 12월 1일 오후 4시에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조만기 씨가 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 대입 정시 전략 그리고 변화하는 입시 제도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2월 16일에는 1:1 정시 대비 맞춤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정시 모집과 관련된 원서 작성을 도와주는 거고요. 지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담은 한 명당 40분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서울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소속의 전문교사 15명이 상담에 나서게 된다고 합니다. 수능 성적과 희망 진로를 바탕으로 해서요. 최적의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진학 설명회 하고요. 1:1 상담에 참여를 원하시는 구민들은요.
마포구청 누리집 아니면 이제 마포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 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학 설명회는 11월 28일까지 250명을 모집하고요. 1대1 상담은 11월 29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 진로 직업 체험 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며칠 전에 이 강풍으로 인해서 홍대 앞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가림막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네, 그때 이 길을 걷던 두 분이 다쳤는데요. 그 중에 이제 50대 여성분들은 심정지 상태가 되어서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으로 이송된 50대 여성이 이 뇌사에 이 뇌사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길을 가다가 이게 무슨 사고입니까? 어쨌든 이게 관련해서 경찰은 이 공사장 업체 대표 그리고 작업 반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뇌사 판정 받으신 분들 깨어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겨울이고 곧 이제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눈이 올 것 같다는 예보도 있었는데 뭐 오늘은 오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어쨌든 네, 겨울을 맞이해서 마포구에서 제설 대책본부를 지난 15일 출범시켰습니다. 상황관리 총괄반, 재난 현장 환경 정비반, 시설 응급 복구반 이렇게 해서 총 13개의 실무반으로 구성을 했고요. 내년도 3월 15일까지 눈이 쌓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 길가에 얼음이 얼거나 이런 것에 따른 사고 예방이나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이 교통 상황 뭐 이런 것을 이제 원활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제설 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제설 전문 용역하고요. 네, 구청 직원들, 공무원들 총 1,540여 명의 인력을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뭐 예년보다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설 차량은 기존 7대에서 10대로 늘렸고요. 지역의 73개 노선 79km 그리고 이면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설 취약 지점들이 있잖아요. 언덕이나 이런 곳. 네, 마포는 이제 17개소를 더 추가를 해서 91개소로 제설 취약 지역을 확대를 했고요. 네, 이곳에는 이제 언덕이니까 염화칼슘을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 이동식 전진기지도 1개소에서 4개소로 늘려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설제의 경우에는요, 네, 이 사용량 대비 지난해 이제 사용량 대비해서 50% 이상을 더 추가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제설제를 사용하기 위한 편의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네, 5kg 손잡이형 제설제를 구매를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kg, 10kg, 15kg마다 다양한 규격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구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경사료 같은 제설 취약 구간에는 도로 열선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5군데 있던 거를 21곳으로 확대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금물 뿌리는 장비 있잖아요. 네, 이것도 확충을 해서 54개로 가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올해도 겨울 어김없이 올 거고요. 또 눈은 어김없이 또 오겠죠. 이 눈이 뭐 가능하면 많이 안 왔으면 좋겠고요. 네, 이 제설 대책이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눈이 한꺼번에 초기에 많이 왔을 때 신속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동주민센터에 소형 제설 장비 18대를 배치를 했고요. 제설 작업을 위한 방한 장갑이나 핫팩 같은 방한 용품도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콘진원이 콘텐츠진흥원 얘기합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저기 상암동에 있죠. 이 콘진원이 연남동에 크림 스토어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팝업 스토어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의 가치 상승 그리고 중소 캐릭터 기업의 유통 지원을 위한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는 19일까지 연남동에 있는 8시 보스토어에서 개최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소 캐릭터 기업의 캐릭터 가치의 상승 그리고 팔로 확대를 돕는 테스트 베드 형식의 운영 사업이라고 하는군요. 네, 참여 기업은 모두 14개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는 전 품목을 10% 할인해서 살 수 있고요. 네, 구매 인증 뽑기 이벤트라든지 크림스토어 전단지를 지참할 때 굿즈를 증정한다든지 그리고 뭐 해시태그 인증했을 때 기념품을 증정한다는 뭐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발달 장애와 마을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1회는 지난 11월 8일 날 했는데, 2회가 오는 11월 22일, 네, 저녁 6시 30분에 성미산 학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불구의 몸들이 서로 돌보는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네, 장애 여성 공감의 이진희 대표가 강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이 프로그램은, 이 발달 장애 허브 사부작에서 준비한 행사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뭐 12월 6일이나 12월 18일에도 이어서 뭐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달 장애 청년 허브 사부작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1대1 김장 한마당이 돌아왔습니다. 네, 매년 마포 희망나눔에서 네, 이맘때쯤에 이 김장 담는 행사를 하는데요. 1대1 김장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포기 그리고 후원 한 포기 네,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자기가 10포기면은 네, 이 후원도 10포기 뭐 이렇게 하는 김장 김치이고요. 그리고 김장 재료를 후원하는 네, 재료비 후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장을 담는 날 직접 품을 나누는 네, 그런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이제 김장을 나누는 네, 이런 품을 나누게 됩니다. 재료 준비는 11월 24일 금요일 날 문터 건넌 밥집에서 하고요. 김장을 담그는 건 다음 날인 25일 소행주 4호 주차장에서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김장 후원하실 분들은요, 네, 2.5kg당 15,000원을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2.5kg를 가져가실 분들은 2.5kg를 내가 가져가고 하나 또 후원하고 그러니까 3만 원이고요. 그 외에 이제 김장 재료비 후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 희망나눔 홈페이지나 SNS 네, 이곳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하나만 좀 띄워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포에서 박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느닷없이 웬 박쥐인가 하는데요. 네, 겨울잠을 자러 가던 길에 네, 잠시 들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합정역에 있는 아파트 15층에 방충막에 매달린 박쥐를 발견한 건데요.
대부분 이제 박쥐들이 겨울잠을 자러 가다가 지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방충망이 이 박쥐들이 매달리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매달려서 잠시 쉬었다가 가게 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박쥐를 보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박쥐 그러면 그 코로나 생각나실지 모르는데 병을 옮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 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마포 FM이 지난 10월에 가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좀 몇 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네, 오늘은 아가미 적시기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 만들고 계시는 물도깨비라고 불리시는 이채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방송으로 만나게 되니 더 반가운데요.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짧게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물도깨비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채환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전국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해양 청소, 또 해양 환경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연대하고, 또 시위로 함께하고 있는 해양 활동가이자 작가입니다. 네. 해양 활동가이자 작가이시다. 네. 그래서 별명이 물도깨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바다 여기저기에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한다는 의미로 물도깨비라고 스스로 지었네요. 네. 좀 더 예쁜 이름을 지을 수 있으셨을 텐데, 굳이 도깨비인 이유가 있었어요? 도깨비라는 이름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힘이랄까요? 네. 우리나라 도깨비라는 게, 전통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선한 가치를 추구하고, 약간 의인의 느낌이 있달까요? 네네. 네. 선한 목적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좀 도깨비라는 이름을 굳이 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도깨비 방망이가 있어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면은, 뭐가 생기는, 그런 것처럼, 환경 좋아져라 뚝딱, 바다 깨끗해져라 뚝딱. 그런 거죠. 이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러게요. 네. 자, 저희 방송에서 아가미 적시기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계세요. 네. 이 아가미 적시기,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데, 네. 이 이름에 무슨 의미가 좀 있나요? 네. 의미가, 저는 꽤 많이 담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인데요. 예. 아가미 적시기라는 게 저희가 부제가 바다로 돌아가는 도시인의 첫걸음이거든요. 네. 사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은 바다, 즉 물에서부터 시작됐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물에 대한 기억이
과거에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육지에 오래 떨어져 나와서 우리들끼리 산 나머지 바다와 이런 생태계의 공존에 대한 기억을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을 아가미를 차분히 다시 조심조심 적셔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보고 공존해보자는 의미에서 아가미 적식이라는 이름으로 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인간도 태초에는 아가미가 있었나요? 아가미가 있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네. 아가미와 비슷한 방식으로 물속에서 아마 생활을 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모든 생명은 어쨌든 물에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물에서 아가미로 숨을 쉬지 않았을까. 네. 그런 네, 상상은 맞습니다.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도시, 그러니까 바다를 떠난 현대인들 다시 태초로 돌아가서 네, 바다를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의미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가미 적시기. 네. 자, 뭐 그렇게 또 이름 뭐 듣고 보니까 이름도 괜찮은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은 앞에서 해양 환경 활동가로 활동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런 얘기를 네. 하게 되나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아가미 적시기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바다에 관심을 가지는 여러 이야기로 시즌을 좀 나눠서 구성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요.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는 그런 아름다운 바다의 모습이 아니라 예.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바다의 모습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해양 쓰레기 문제, 인간으로 인해 심각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좀 가볍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네. 현재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네. 원래는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네, 꽤 많이 심각한 편이고요. 네.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근 몇십 년 안에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네. 물살이 그러니까 물고기와 쓰레기가 예. 거의 반반이 될 거라는 예측도 반반이나요? 네. 많이 심각한 상태죠. 네. 아이고. 뭐 지금 뭐 태평양 바다 가운데에는 이 쓰레기섬이 큰 쓰레기섬이 뭐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접하고 있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참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긴 심각해요. 네. 이 육지에서 만든 쓰레기들이 대부분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다 그 빗물에 쓸려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바다에 이제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마치 쓰레기의 박물관 같은 이런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쓰레기의 종착점이기도 하고요.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의 모든 쓰레기는 바다에서 볼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쓰레기가 바다에 모이는 것을 보면 바다가 이제 어쨌든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이 치유하는 네, 다시 이 환경적으로 되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다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아가미 적시기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쓰레기 문제, 해양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초반에는 바다 쓰레기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저희 그 호스트들의 네. 바다 쓰레기를 만났던 경험, 바다 쓰레기가 언제부터 눈에 들어왔는지, 예. 이걸 어떻게 처음 죽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예. 또 그런 해양 쓰레기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쓰레기들, 예. 예를 들어 스티로폼 부표, 또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쓰레기, 또 갯벌에 존재하는 통발과 같은 좀 우리가 보기 드문 쓰레기들,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저희가 폭죽 탄피를 다뤘고요. 폭죽이요? 폭죽 네네, 탄피? 폭죽 탄피요. 폭죽 쏘고 나고 남은 거? 네, 맞습니다. 네. 폭죽을 쏘면 이제 플라스틱 탄피가 나와서
이렇게 해수욕장이나 인간이 접하는 거의 모든 해변에 널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폭죽 탄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네. 아마 저희가 앞으로는 해양에 침적돼 있는 쓰레기나 아니면은 이런 쓰레기들을 수거했을 때 이게 결국 어디에 모이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더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네. 이 해양 쓰레기는 뭐 간혹가다 TV 뉴스를 보면은 네. 스쿠버 다이버들이 가서 해양에 있는 심층에 있는 쓰레기를 걷어왔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네네. 네. 이런 쓰레기들을 이렇게 수거를 한다고 해서 쓰레기들을 다 지금 치울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면은 인간이 전부 다 수습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현재로서는 인간만의 힘으로는 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물속에 수중에 있는 쓰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기계로 당장 그런 해저의 환경에서 전부 수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 인력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완전한 해결은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네. 네.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해양 쓰레기 그러면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육지에서 만든 쓰레기들, 특히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계속 물이나 바다로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미세하게 미세 플라스틱들이 나오고, 그걸 이제 고기들이 먹고 또 그걸 사람이 먹는,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이대로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분명 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이제 상위 포식자다 보니까 인간의 생체에도 꽤 많이 누적되어서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연구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이후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정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네, 참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하여간 상당히 심각한 이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대처를 한다는 게 이게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물론이겠고요. 네. 시민들이 쓰레기를 줍는다는 거는 결국 이제 개개인도 해양으로 가는 쓰레기의 문제점을 실감한다는 의미이고 또 이것이 그러니까 모두의 정서가 되면은 이게 정부 정책이나 연구에도 반영이 되어서 정책적으로도 조금 기업에 대한 제한도 좀 강해져야 될 것이고요. 예. 정책이 마련되는 것과는 한편 또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앞으로는 분해되지 않는 소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분해될 수 있는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연구 분야로도 좀 이게 확장이 되어야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바다로 또 환경으로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다 쓸려 내려가는 거를 막기 위한 연구나 정책도 이제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쓰레기들이 대부분 이제 홍수가 나거나 그럴 때 많이들 강을 따라서 이 쓰레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바다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좀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양한 얘기를 아가미 적식에서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가미 적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쓰레기 문제를 좀 다루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좀 더 이런 풍성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가미 적식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가미 적식이 함께 하려면요. 네. 저희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바다 이야기에 많이 안타까워해 주시고 바다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방송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죠. 네. 네,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디오에서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나 팟빵에서 검색하면 되나요? 네, 당장은 이제 마포 FM 유튜브에 네네. 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 마포 FM 유튜브를 통해서 이 생방은 아니지만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해양 쓰레기 문제 남일이 아닙니다. 이제 뭐 당장 우리 문제이니까요.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남기실 말씀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네. 앞으로 아가미적 시기 많이 아껴주시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바닷물에 조금씩 몸을 적셔보면서 아가미가 촉촉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가미 적시기라고 하는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 너무 심각하죠. 네, 정말 심각합니다. 사실 모든 생명은 바다로부터 왔는데 이 바다가 이렇게 훼손되면은 참 안 되죠. 네. 이 아가미 적시기 같이 하시면서 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가미 적시기에 이채환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도현이 부릅니다. 흰수염고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 없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더 상처받지마. 이젠 울지마. 웃어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로 자가 아니야. 우리도
적어도 바다는 네가 갇혔으면 좋겠어. 그래야 헤엄하던 대로 계속해 엄했으면 좋겠어. 부러워 난 그래야 네가 아마도 다들 그럴 거야. 아마도 다들 그래서 바다를 뺏으려는지 몰라.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여유. 적어도 바다는 네가 갇혔으면 좋겠어. 고래야 마른 하늘 위로 노래 뿌려줬으면 좋겠어. 두려워 내 목소리가 아무리 그딴들 해도 진동에 미치지는 못하니까.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여유. 하늘의 거울 같아. 땅에서 숫대야 바다. 이슬의 고향 바다. 고래야지 바다. 기억에 잡힌 바다. 머니의 눈물 바다. 지구의 호흡 바다. 그래 진짜. 거대한 너의 그림자를 동경해. 이 넓은 바다를 누비는 너의 여유.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악뮤의 고래였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YB의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바다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어봤고요. 뭐 이 시간은 원래는 이제 아이템 하나를 다뤄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시간에 예정되었던 분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출연을 좀 연기해 와서 뭐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분을 섭외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음악으로 띄워드리고 있고요. 뭐 이렇게 앞으로도 펑크가 나면은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송도코의 음악 속으로라고 하는 마치 코너 속 코너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들을 골라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저도 나쁘지 않네요. 음악을 사실 라디오 하면은 음악 프로그램 DJ가 저는 제일 멋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악 프로그램 DJ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흉내를 이런 시간이 오면 그렇게 흉내를 한 번씩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또 띄워드리죠. 네, 이번에는요, 바비킴이 부릅니다. 고래의 꿈. Yeah, fell in love again, man.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하얀 꼬리 세워 길 떠나는 나는 바다의 큰 고래 이렇게 너를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나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baby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게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먼 훗날 어느 외딴 바다에 고래를 본다면 꼭 한 번쯤 손을 흔들어줘 baby 혹시 너라는 날지도 모르니 I'm fall in love again 너는 바다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작은 고래한 마리 I'm fall in love again 왜 이렇게 돌고 돌아야 하나 내 맘을 왜 몰라 한 잔 두 잔 술에 잊혀질 줄 알아서 운명이란 없다고 말했었던 나인데 다시 만난 너를 보며 사랑에 빠져 이제 꿈을 찾아 떠나 바다를 향해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Tell me why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I'm fall in love again 너를 찾아서 나의 지친 몸짓을 파도 위를 가르네 I'm fall in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yeah. Why? Say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포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이긴 하지만 저희 내부의 인력이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수준 높은 방송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역에서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포 FM 온에어론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